학교 폭력입니다. 장난도 학폭인데요. 여학생 4명이 또래 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SNS상에 확대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여학생들 현재 경찰에 입건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공분을 샀어요. 그러니까 또래들이 무리지어서 1명을 돌려가면서 폭행을 행사하는데 그걸 영상을 찍습니다. 영상을 찍은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본인의 SNS에 버젓이 올려요. 근데 그 해당 영상을 보면 이럽니다. 좀 아주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우롱하고 희롱하는 거죠. 네. 야, 너 뭐 예쁘게 나오냐? 예쁘게 나와? 예쁘게 나오게 다리 좀 길게 좀 찍어봐. 이런 얘기가 들어있고요. 음성에는 또 당연히 뭐 욕하거나 막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 폭행 행위에 가담한 이 학생들 여중생 4명이었어요. 방조한 학생은 1명 있었는데 너네 왜 이렇게 1명을 때렸니? 네.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들 뒷담화를 하고 다녀서 내 욕을 하고 다녀서 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니 물론 뭐 자기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폭행이 정당화되는 사유는 당연히 아닌 거고요.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현장에는 다른 또래 남학생도 한 5명이 있었대요. 막 말려본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 그러지 마라라고 했는데 도저히 말려지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 학생들이 좀 보다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여중생들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뭐 나뭇잎만 봐도 깔깔깔깔 되는 나이라고 했는데 예. 이게 뭔가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4명이 1명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맞습니다. 촬영하고 본인 SNS에 올리고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 못했다는 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4명이 1명 폭행했을 때 우리가 왜 소위 학폭위 하잖아요. 이 학폭위 징계나 법률에서 어떤 처벌 기준 같은 게 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한 명이 1명 때리는 것도 나쁘지만 공동으로 무리지어서 한 그렇죠. 명을 때리는 건 더 크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냥 폭행이 아니라 공동 폭행으로 가중 처벌받는 사유이고요. 또 이 부분이 죄질이 좋지 않은 게 본인의 SNS에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지금 이거 제정신이냐. 그렇죠. 본인의 범죄 행위를 사실 노출시키는 네. 거기도 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점인데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 내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는 뭐 내렸다고는 하는데 그 직후의 대응은 당신들이 부들부들을 요즘 비읍 디귿 네. 이렇게 초성만 따서 하잖아요. 네. 너희들이 이렇게 부들부들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라고 오히려 좀 놀리듯이 이런 반응을 보여서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죄책감이 없을 수가 있나.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해놓고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구나. 더 큰 공분을 또 사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이렇게 우리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지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제 해당 영상의 원본과 SNS 게시물은 삭제가 됐는데 문제는 이게 인터넷 환경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결국 모자이크된 영상은 계속 온라인 커뮤니티를 떠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요. 이런 거 2차 가해를 유발하게 되고 피해자에겐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는데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이것도 원래는 영상으로 올라갔죠. 근데 영상 한 번 올라가면 그거 퍼나르게 하는 거는 정말 1초도 걸리지 않잖아요. 네. 이 영상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좀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해 학생들이 자기들 인적사항이 나오게 찍었을까요? 이거는 피해 학생을 좀 아주 폭행을 저지르는 와중에 찍은 거기 때문에 피해 학생의 얼굴, 신체 부위, 기타 등등이 다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이거 전형적으로 이게 유포됐을 때 피해를 받는 건 가해 학생들이 아니라 피해 학생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촬영을 해서 이 동영상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정보통신망법상 등등의 혐의로 지금 처벌을 할 예정 중에 있다라고 하니 일단 경찰의 수사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이제 조치를 요구했는데 학교 측이 CCTV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조사에 좀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였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피해를 본 학생은 6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점심 때 이 또래 같은 학년 학생들 한 10명 정도가 무리지어서 목을 졸랐다라고 해요. 피해 사실은. 이건 또 뭔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목을 졸리는 등의 폭행을 당했고 일단 점심시간 끝나는 종 울리니까 이제 학교 다시 수업 받으러 네. 가야 되니까 그때 막 부랴부랴 멈추고 네.
이 사실을 또 이게 자국도 남고 아프고 그랬을 거예요. 부모가 그렇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으로서는 제일 먼저 호소할 수 있는 게 경찰, 검찰 뭐 이야기는 하지만 너무 멀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학교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전향적으로 움직여서 뭐 분리도 해주고 좀 사후 조치도 해주고 사과도 받아내주고 하면 그 단계에서 멈추고 싶어하는 학부모님들이 훨씬 많기도 하시거든요. 이걸 진짜 문제 법적으로 삼기보다는. 근데 학교의 어떤 태도가 너무 미온적이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아이가 어디서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니 그 근방에 있는 CCTV 좀 봅시다라고 하면 일단 CCTV를 보여주는 거에도 난색을 표하지만 CCTV 속에 이런 폭행 장면은 담겨져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에 이걸 입수해서 전달을 해봤더니 바로 이 영상을 한번 돌려본 경찰이 여기도 폭행의 흔적으로 보이는 영상이 담겨 있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 부모님들은 가슴이 무너지는 좀 슬픔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학교 측에서 미온적인 대처를 해서 혹시 폭행의 기간이 길어진 건 아닌지 뭐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한편 같은 반 급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초등학생 1학년이라고 해요. 이 어린 아이가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2차 피해까지도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1학년 학생은 또 학교에서 굉장히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잖아요. 근데 학생이 그냥 다친 게 아니에요. 또래한테 그냥 1학년이 뭐 얼마나 서로 치고받고 했겠어, 얼마나 큰 뭐 학교 폭력을 행사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그 행위를 보면 좀 심합니다. 얼굴을 막 여러 차례 때리고 뭐 목을 조르는 것뿐만 아니라요. 보온병, 상당히 이게 스테인리스로 된 재질이잖아요. 네. 이걸 머리를 내리치기도 하고요. 이건 굉장히 좀 세게 다칠 수도 있고 1학년 학생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이게 좀 성장 단계 중에 이런 폭행을 당하면 굉장히 좋지 않는데 그럼요. 폭행 건수를 다 헤아려 봤어요. 이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객관적으로 진단된 건 13건. 뇌진탕으로 2주 진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어린 학생이. 부모님 그럼 마음이 어떠실까요? 너무 좋지 않았겠죠. 너무 좀 참담하셨을 것 같은데 학교 측에 당연히 문제 제기를 했어요. 학폭위도 열렸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학교 폭력 사실을 학교가 인지하게 되면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분리하고 맞닥뜨리지 않게 하는 게 근본 이제 지침 중에 지침인데 아주 이런 조치를 늦게 해가지고 한 20일 동안이나 한 공간에서 한 교실 속에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모님들께서 분통을 터뜨리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폭력을 한 이 가해자들이요, 장난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도 안 됩니다. 장난이라는 거는 어떤 변명되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의 내려진 뭐 장난, 학폭의 차이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사실 학교 폭력을 전담으로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쓰신 책 중에 장난이 폭력이 될 때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게 장난과 폭력 이게 사실 딱 구분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학교 폭력은 이 학교 폭력과 관련한 법률에 보면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상해, 폭행, 감금, 그리고 약취유인, 명예훼손, 그리고 강요. 왜냐하면 이른바 빵 셔틀, 뭐 음료 셔틀 이런 걸 많이 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꼭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경우까지 이런 게 강요죄라고 법으로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넓은 범주를 다 학교 폭력으로 규율을 해놓은 건데 가해자들은 흔히 이 학교 폭력 행위가 수면 위로 오르게 되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 장난이었는데요. 그냥 학생들끼리 이거 우리끼리 하는 놀이 문화예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뭐 기절놀이다 뭐다 해서 막 목을 졸라서 거의 졸도할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이거 놀이였다. 사실 이건 놀이라는 아니죠. 이유로 항변되지 않습니다. 설마 놀이라고 얘기해서 학교 폭력 그런 위원회에 가거나 법원 단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장난이었다, 놀이였다라고 하면 더 세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소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못하고 실제로 다치고 뭐 병원에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걸 장난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해봤자 믿어줄 제3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본인의 처벌을 자초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아무리 어린 학생들이지만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장난과 폭력 뭐 애매하다면 애매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입장에서 이게 장난인지 폭력인지를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그 격언이 있습니다. 공자한테 한 제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네. 평생 살면서 가져가야 될 한 문장 내지는 한 단어만 일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서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요. 서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라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의 위치에 한번 서보고 내가 받아서 좋은 건 남에게 베풀어도 되겠지만 내가 당했을 때 싫은 건 남도 마찬가지다. 학교 폭력 같은 거 내가 당해서 기분 나쁜 게 설사 정말 장난이더라도 아주 작은 일이더라도 경미한 부분이더라도 내가 당했을 때 원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남한테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원칙인 것 같고 이 장난이라고 해서 이게 허용되는 범위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실제로 굉장히 경미하다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 어쨌든 학교라는 공간도 사회화가 되는 과정이고 학습하는 그런 단계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좀 학생들이 잘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가해 학생들의 부모님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죠. 이게 단순히 아이들끼리 장난하다 벌어진 일이에요. 이렇게 지금 자신의 아이를 두둔하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따끔하게 야단치고 또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이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 맞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라는 점을 좀 반드시 일러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학교 폭력 일으키면은 왜 정말 심한 경우 강제 전학하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강제 전학을 가서도 또 비슷한 일들을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 일선에서는 폭탄 돌리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다더라고요. 폭탄 돌리기란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최근에도 한 초등학교에서 강제 전학을 당한 학생이 그 학교로 간 첫날부터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교과서를 배부해주는 선생님한테 조롱을 하고요. 아이들을 뭐 때리고 선생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학교에서 단체로 저희도 뭐 초등학교 때 식물을 키우기도 하고 작은 햄스터 같은 동물을 키우기도 하는데 네. 그 동물을 막 훼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고통을 받은 네, 거예요. 그 그럼요. 반의 친구들이. 그래서 이 아이가 또 등교를 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 아이를 두고 나머지 학생들이 현장 학습을 떠날 정도로 그러면 이 학생은 강제 전학을 온 학생이잖아요. 네. 이야말로 정말 이거 폭탄 돌리기다. A라는 학교에서 문제가 돼서 B로 갔는데 B 학교에서 문제를 안 일으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럼요. 또 일으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학생을 계속 전학 하는 것이 근본적인 조치일 수는 없어서 아니면 대안학교랄지 상담 치료나 어떤 심리 상담 같은 걸 연계해 준다 할지 이런 부분이 좀 지원이 돼야 돼서 그때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고 아마 강제 전학을 또 보내진 않고 대안학교 등의 방식으로 모색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다른 학교를 가는 걸 또 이런 소문이 돌았을 때 그 학생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던 학생한테도. 그리고 실제로 온다고 했을 때 막 반대하고 이런 여론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요. 그러면 이제 가해 행위를 했지만 본인이 다른 학교에서 그래도 마음 잡고 잘 해보려고 했을 때 그게 또 상처가 돼서 더 엇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학이라는 방법보다는 뭔가 다른 대체제 성격의 학교를 가든지 하는 방법이 좀 더 궁극적인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학만이 능사는 아닌데 계속 전학 가다가 나중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제대로 된 교육과 훈육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변호사님 교육 이슈 네. 얘기하면 이 얘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낮추자 이런 얘기 나와서 지금 찬반 논란 정말 거세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이 조치가 업무 보고에 포함이 됐었던 거죠. 이 교육부의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했는데 일단 대선 공약도 아니었고요. 이 국정 운영 지침에도 없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급작스럽게 네. 이뤄진 건데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고 상당히 제가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연령대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서는 뭐부터 걱정을 하시냐면요. 일단 만 5세랑 원래 이제 그 8살, 한국 나이로 8살인 아이들이 같이 다니게 되면 수능을 보잖아요. 그럼 수능을 같이 보는 경쟁자가 확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니 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경쟁을 더 치열하게 겪어야 돼라는 게 있었고
이런 질문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아이 화장실 따라가 주나요? 유치원은 따라가 주죠. 그렇죠. 그때까지는 화장실 가서도 어떤 뒤처리를 제대로 못 합니다. 아이고. 워낙에 아기잖아요. 만 5세라는 거는 사실 태어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라서 여러 면에서 좀 미숙한데 그런 작은 부분까지 학교에서 그럼 챙겨는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른바 일하는 엄마들이 일을 그만두는 게 아이를 초등학교 입학시킬 때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유치원은 방과 후 과정을 이용하면 거의 6시까지도 아이가 유치원에 머물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점심 먹으면 바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학원을 계속 다닌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최소한 없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어린 나이일수록 학력 격차나 어떤 수준 차가 굉장히 크고 신체적인 발육 정도도 몇 개월 불과 차이 나지 않지만 굉장히 현저한 격차를 보이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느냐. 물론 뭐 영국이나 뭐 이런 국가에서는 만 5세에 그렇죠. 입학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때도 수업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프랑스 같은 나라도 굉장히 빨리 입학을 하는데 이게 그 입학 연령은 우리나라랑 똑같고요. 공교육으로 편입되는 시기 자체가 굉장히 어립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자체가 의무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학력 격차 같은 게 어린 나이 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을 공교육의 개념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선진국들이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과거 정부에서 이게 뭐 이명박 박근혜 뭐 노무현 정부 때도 다 한 번씩 논의가 됐던 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만 5세여도 부모가 원하면 아이의 발달 수준이 어느 정도 돼서 괜찮다고 판단하면 지금도 학교를 조기에 입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있는 현실을 좀 망각한 졸속 정책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좀 굉장히 좀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중대한 일을 정하는데 제대로 전문가 그리고 정말 해당 당사자가 되는 학부모, 아이들의 의견이 제대로 청취된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생생법률쇼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학폭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요. 교육부가 이제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를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하는 그런 방안 마련했다면서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이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최근에 이제 업무 보고를 하면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를테면 그럴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가 되면 대학교는 동일한 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적죠. 근데 초등학교 때 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다. 그런데 중학교 때 이 학생이랑 또 같은 학교에 가게 됐다면 너무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싫죠. 보통은 학교에서 이 가해 피해 학생을 분리할 때는 반을 달리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데 설사 강제 전학을 가는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상급 기간 그러니까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 가해 학생을 만난다? 이거는 학교 생활을 온전히 이 피해 학생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막 십몇 년이 지난 학교 폭력도 다시 재점화가 되면서 뭐 연예인 활동을 그만둔 이런 배우나 가수들도 있고 운동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피해자로서는 이게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야 되는데 이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다녀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학교 폭력으로 문제가 됐었다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같은 학교는 최소한 이 진학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경기도 교육청의 지침이 최근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지침인 그러니까요. 걸로 예.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가 이제 학교 폭력 사안을 은폐하거나 묵인할 경우 이를 뭔가 처벌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나 매뉴얼이 없어서 이런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는 법령 뭐 당연히 있고요. 학교 폭력 대응 매뉴얼이라는 게 교육청에서 또 만들어져서 각 일선 학교에 배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 지침이나 관련 법령을 보면 학교 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뭐 학폭위를 열어야 되고 이래야 된다라는 절차가 좀 빠짐없이 나열은 돼 있는데 학교가 그냥 뒷짐지고 나몰라라 했을 때 그때 무슨 페널티를 준다거나 불이익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게 세세하게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학교 폭력을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기관은 그 해당 학교예요. 해당 학교에서 이걸 빨리 문제를 매듭지어야 다른 학생들도 동요하지 않고, 또 요즘은 학교마다 스쿨 폴리스라고 해가지고 다 배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폭행이나 폭력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는 갖췄는데 만약에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한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일 거의 한 달 가까이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이 한 공간에 있고 한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빨리 매듭 지어지지 않았을 때 그렇다면 그 해당 학교 그리고 이 교원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는 지적이 최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좀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가장 안전한 장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벌인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잔인하고 흉악한 범죄를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뉴스 일면을 매일 장식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이 학폭 끊어줘야 되잖아요. 근절돼야만 하는데 뭐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랄까,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이게 사실 아이 개인의 어떤 일탈로 몰기에는 너무 만연화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학교폭력 사건을 뭐 많이 해본 편은 아니지만 좀 상담을 해보거나 이랬을 때 안타까운 건,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가해 학생 측에서 혹시 인정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생활 기록부에도 기재가 되고, 그러면 학교를 입학하거나 다른 상급 학교를 가고 대학 진학할 때 좀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걸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일단 부인 그리고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이런 가해 학생 측의 태도를 보일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태도 때문에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놓치게 돼버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일단 잘못을 했으면 그걸 잘 풀어서 협의를 하고 합의로 이끌어낼 수 있는 또 성격의 이런 그 폭행이 학교 폭력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해서 좀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절돼야만 합니다. 이제 맞습니다. 근절될 거고요. 반드시 여러 교육 당국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협의를 거쳐서 엄정한 처벌이 일단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처벌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 학생들을 다시 좀 안전한 학교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도 정말 철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